네, 여기가 저희 집 뒤에 산에 올라오면 저희 농장이 이렇게 보여요. 집 뒤에 있는 농장인데요. 이쪽은 하우스 쪽이 아니고 저 밑에 쪽에 농장 전경이 다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왼쪽으로 보시면 저희 아버지가 개인용 낚시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산에서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렇게 가두셔가지고 저기다가 미꾸라지도 좀 키우고 이제 그냥 우리 삼아서 낚시도 가끔 하시고 그러세요. 품종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이제 좀 또 동영상을 찍고 있어요.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품종이 엄청 많아요. 뭐라 그래야지? 전체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한 300종 정도 이야기 하시거든요. 350종 정도. 우리나라에 들어가 있는 품종은 한 200종 이상 된대요. 근데 이제 엄청 많은 품종 중에서 어떤 품종이 좋냐?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요게 좀 논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특허를 받아가지고 외국에서 들여와서 파시는 품종들도 있고, 그런 품종 같은 경우는 이제 삽목을 할 수가 없어요. 삽목을 해서 개체수를 늘릴 수가 없는 품종들이고, 전부 이제 그쪽에서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다 사와서 키우셔야 되는 품종이고, 다들 장단점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가 있는 품종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오히려 그 대체품이나 약간 비슷한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키우고 있고요. 각 농장마다 또 기후마다 품종들이 좀 특성을 보여요. 그래가지고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품종이 좋다, 어느 품종이 나쁘다라고 딱 꼽아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자, 이제 저희 아버지가 낚시하시는 낚시터인데 저 옆에 좀 뭐 갈대인가? 하여간 저런 것들이 좀 있고, 제 강아지도 여기서 새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강아지가 좀 지키고 있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 밭에는 주품종이 한 5가지에서 6가지 정도 돼요. 메도우락, 그 다음에 뉴아노버, 그 다음에 더 내려가면 스프링아이, 그 다음에 맨 끝에는 에코타, 그 다음에 레가시를 좀 구하고 있었는데, 레가시를 제가 농장을 이제 조성할 때 구하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레가시는 지금 이 안에 한 17주 정도 있어요. 한 300주 정도 안에서 이제 그 정도 있고, 저쪽 컨테이너 왼쪽으로 있는 곳에 한 70주 정도 되는데, 저쪽에는 엄청 품종이 다양해요. 이것저것 다 있어요. 뭐 스파르탄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더라, 블라덴, 그 다음에 노비리스, 그 다음에 하여간 저쪽은 엄청 많은 품종이 있어서 저희 이쪽에서 키워보면서 이제 좀 에메랄드도 있고, 키워보면서 이제 어떤 품종이 맞는지를 좀 보고 있는 약간 실험실 같은 장소고요. 대부분 농장들이 품종을 잘못 선택하셔가지고 좀 시간을 많이 버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멘토 선생님이 이제 너가 키우고 싶은 품종을 조사를 해서 한 5가지, 6가지를 구해와봐라. 그래서 제가 이제 키워본 적은 없지만 이제 자료들만 보고 이게 괜찮겠다, 저게 괜찮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한 5, 6가지를 가져갔었는데, 좀 제가 구하는 자료들은 좀 약간 옛날 품종들이 많이 있었고요. 지금 여기가 서천이다 보니까
남부종을 노지에서 그냥 바로 키울 수가 있어요. 내한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북부종보다는 남부종 위주로 다 선택을 해서 심게 됐고요. 이제 강원도나 좀 춥고 일교차가 좀 심한 곳에서는 듀크 품종을 많이 심으세요. 이제 거기에 이제 일교차가 좀 있어야 당도가 좀 올라가는 특성이 좀 있대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듀크를 지금 하시는 농장이 저쪽에 있어요. 있는데 저도 정확하게 이제 몇 년이 안 돼서 듀크가 얼마나 이쪽에서 좋은지는 잘 모르겠고, 각 농장마다 주력 품종이 다 틀려요. 이게 블루베리가 그냥 단순히 블루베리지만 이 품종마다 특성이 좀 틀려서 따는 시기도 틀리고, 그 다음에 알 크기도 틀리고, 또 똑같은 품종을 심더라도 농장 주인이 이제 어떤 식으로 얘를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좀 품질이 좀 많이 차이가 좀 나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2년 따본 결과로는 스프링하이가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또 스프링하이 물러서 잘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매도우락 같은 경우도 괜찮았고, 그 다음에 뉴아노버는 이제 대부분 다 좋아하세요. 대부분 기후에도 잘 맞고 내한성도 좋고 토양 적응성도 좋고 나무 수세도 엄청 세고 강하고, 그래서 뉴아노버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적으로 다들 좋아하시는데 조금 약간 늦게 나와요. 조생보다는 조금 늦게 나와서 그게 약간 단점이고, 나머지는 괜찮고, 레가시 같은 경우도 열매가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거의 이제 장막이랑 좀 겹쳐서 따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열과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고 좋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본 바로는 스프링하이가 좋고, 또 옆에 있는 농장에서는 레카를 좋아하시거든요. 그쪽은 이제 판매를 하실 때 직거래도 하시지만 이제 체험도 좀 하세요. 그래가지고 열매가 많이 달리고 빨리 딸 수 있고, 열매가 많이 달리고, 또 이제 나무 수세도 좋고 토양 적응력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레카를 이제 또 심으시는 농장도 있고. 저희 선생님 농장 같은 경우는 좀 농장을 운영하신 지가 한 10년 정도 거의 다 돼가지고 좀 요즘 유행하는 품종이 아니고 좀 예전 품종이에요. 근데 예전 품종임에도 불구하고, 예전 품종이 북부종인데도 불구하고 열매도 크고 당도도 잘 올라와요. 선생님이 키우시는 방법이 잘 맞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 키우고 계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고, 계속 이제 온도가 남부지방에서도 더 고온이 돼가고 있고, 비가 더 집중적으로 내리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품종 선택을 잘 하지 않으시면 이게 또 이 나무가 심어놓고 또 성목이 되는 동안에 또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 안 맞아서 이제 나무가 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품종을 선택하실 때는 가능하면 주변 농가에, 그러니까 내가 농장을 조성할 주변 농가에서 심으시는 품종들을 많이 보시는 게 좋아요. 그게 이제 우선은 기후에 맞아서 이제 농장을 잘 운영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품종은 정말 여러 가지인데 막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는데 결론은 본인한테 맞는 품종이 있어요. 키워보면. 그래서 선생님도 저한테 한 5-6가지를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 이제 그렇게 해서 너가 키워보면 너한테 맞는 품종, 너가 키우기 편한 품종, 잘 키울 수 있는 품종, 그걸로 이제 키우고 이제 걔를 이제 주력으로 이제 키워야 되고, 이제 그 품종의 단점을 이제 보완해주는 이제
관리 방법을 계속 키우면서 이제 개발을 해내야 돼요. 지금 블루베리 품종은 약간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 보면은 매도우락 엄청 좋다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매도우락이 좋기는 좋아요. 알이 크고 신맛이 거의 없어요. 단맛이 많아가지고 좀 젊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품종이고, 나이 드신 분들도 좋아하시는 품종이고, 근데 또 매도우락이 또 직립성이다 보니까 나무가 열매가 좀 맹탕이다 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 있어요. 아무래도 신맛이 없기 때문에 당도가 어느 만큼 올라오지 않으면 맹탕같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이제 단맛이 많이 있는 과일 같은 경우는 당도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오지 않으면 좀 약간 싱거운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 당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당도 관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야기 하시는 게 이파리를 이야기 하시거든요. 광합성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나무를 만들어 주는 게 이제 보완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특별히 엄청 좋은 품종이 있진 않고, 그 품종이 자기한테 맞는 품종을 이제 관리법을 잘 찾아서 재배하시는 것이 아마 농장에서 품종을 선택하고 성공하시는 길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품종에 대한 생각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품종 키워보시고요. 본인한테 맞는 품종 고르시는 게 아마 제일 좋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품종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